장기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할 만한 뱅가드의 대표 ETF 세 가지. 바로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 중이죠. GPS가 세계 연결되었습니다. 1위 ETF입니다. VOO. 그리고 VOOG라고 있어요.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 기술주 VGT. 이렇게 세 종목과 함께 또 기술주에 투자하는 VGT와 비슷한 XLK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ETF는 모두 미국의 대표 성장 주식과 빅테크를 담고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투자 철학이 달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이 원금 보장된다는 것에 아직도 완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2몇 프로라면 원금 보장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 가치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돈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보수적인 4, 5%부터 채워가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7, 8 정도에서 머무른다면 투자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작가님은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이런 금융자산이라고 했을 때 요거 자산 포트폴리오 좀 어떤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 연금 부자 수업 신간책 종합에 실려된 그 책에도 또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국내 주식이 30%, 해외 주식이 20%, 리츠와 배당이 15%. 코인 쪽은 아니고 코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인 아예 안 하시고 하나씩 궁금해서 여쭤보면 코인을 아예 안 하세요. 연금 투자에 기반하시는 게 뭔가 안정성을 중시하고 계시나요? 코인을 관심 많이 가져가는 우리가 장기 수익률을 연금의 관점에서 끌어올릴 때 코인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문도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코인 비중이 거의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 여력은 되게 대단하지만 이 변동성이 장기 수익률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거의 도달돼 가지고요. 제가 코인을 담고 싶어도요, 무언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근거에서는요, 코인을 담으면 안 되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 저는 제가 설득이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국내 주식이 30, 해외 주식이 25였죠. 지금 리치랑 배당이 15, 금이 30이에요. 채권이 나오지. 그렇지. 안전하면 장기 수익률랑 채권인데 채권 말씀 안 하셔서 뭐지? 하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혹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은 일반 섹터랄 개별 종목의 주식고, 해외 주식은 지수 위주의 이렇게 좀 개별적인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액티브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수를 담기에는 그동안 지수가 실력이 많이 줬었잖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동안 해외 모든 것은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용해주고 액티브 펀드를 주로 담고 있고, 미국 주식은 지수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개별 주식 투자는 하고는 있지만 이 투자의 판단을 남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공유는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재테크가 중요한 시대에 내가 먼저 정보를 찾아서 챙기는 게 필수죠. 그런데 나라에서 저런 지원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용카드 금융의 약정권이나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제가 148만 원 손해인데 가정당에 전화통이 설치당에 입금된다고 하고, 원빈 도둑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던 할인 안 받는 이유가 없죠. 전국가입자수 1위 달성, 가격을 획득이 전에는 차익이 120% 이상,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당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야는 무장에서 달랍니다. 정달의 막장 아정당.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렌 버핏도 실제로 내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액티브 ETF랑 패시브 ETF랑 수많은 자산 운용사가 액티브 ETF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수보다 수익 내는 자산 운용사는 거의 없다는 게 실제로 나와 있는 통계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지수보다 그래도 액티브가 믿을만 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미국에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지수를 사고요. 한국은 그 반대의 결과를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요. 한국은 액티브 펀드를 사왔습니다. 국장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으로서요. 국장도 드디어 지수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요. 저도 언젠가는 국장도 그냥 지수 사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라고 하셔서 진짜 듣기만 다녔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는 언젠가는 국장도 그냥 지수 사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를 들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 리치랑 배당도 어쨌든 여기까지가 한 65% 정도가 이제 다 주식 자산인 거잖아요. 저는 규정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배당주와 리츠를요,
완전한 주식과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채권을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금을 살짝 얹고요. 여기까지는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거기 위에 있는 배당주와 리츠는 완전한 중간적인 성격이어서 배당 자산이라는 형태로 따로 제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 맨 위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말 그대로 투자 자산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배당받을 생각 말고 적극적인 수익을 내는 걸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처음에 작가님의 시대에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계좌를 많이 열어본 사람들이 계좌가 다 전방에 파란색 과속 방지턱이 계좌 있습니다. 번호를 까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안 열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빨간색 플러스 손자 이런 분들의 계좌는 더 플러스였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 무관심이 오히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계속 뭘 사거나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만 좋은 일을 스스로 장사를 하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작가님 같은 경우 워낙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덜 줘도 충분히 다 인지가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제 주변만 해도 예를 들면 채권을 샀다? 없거든. 일반 사람 중에 사실 채권 산 사람은 주식 투자 콘텐츠 많이 만들면 채권 얘기 잘 안 하는 게 제 주변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 금도 ETF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냥 뭐 사놓은 뭐 있으면 그런 것들 정도의 금은 몰라도 그 외엔 다 그냥 한국과 미국 거의 그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작가님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과연 이론적으로 맞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멘트 해주셨잖아요. 차라리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믿을 수 미국 S&P라든가 나스닥에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그냥 모든 자산을 대부분의 자산을 적립식 투자하는 거 부동산 제외하고 그런 식의 투자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해가지고 몇 번도 다 공부해가지고 다 이제 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느 게 낫다고 보세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경계를 좀 했던 부분이요. 제가 유럽에서 일할 때는 미국이 정말 약했거든요. 그리고 약했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움직임으로 우리가 노후의 재산, 연금 자원 전부를 S&P 500과 나스닥 100에 부여를 했을 때 과거 레코드는 너무나 깔끔하지만 얘가 나중에 휘청휘청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투자의 범용성에 가장 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요, 채권도 안 사고 금도 안 사고 펀드도 안 사고 TTF도 연금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각을 밑에서부터 올라와 보면요, 접근 가능한 방법이 저는 여기에서 열린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MDD라고 불리는 수치가 있는데요, 고점 대비 저점의 차이를 봤을 때 미국의 지수가 마이너스 50이 넘습니다. 미국의 주식만으로 했을 때도요, 확률적으로는 한 30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한번 맞게 되실 때의 그 충격이 투자를 포기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모범 포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포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요, MDD가 마이너스 2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해놓고 무관심 속에 키워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마이너스 50 이상을 맞는 거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이너스 10몇 정도로 방어하는 것에 그 차이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찌 보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위에 많은 분들은 저의 콘텐츠에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투자 그래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ETF를 여러 가지로 골라서 담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도 담고 금도 담고 달러도 담고 막 담게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엔진의 구조와 미션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타지는 않고 면허를 먼저 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요, ETF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그 정도를 시작해 보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면허 먼저 따보듯이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현금을 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채권 정확히 모르고 금 잘 모르고 하더라도요, 요거 요렇게 ETF 매칭해서 담는 거는 엄청 소액으로도 되고요, 만드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시작을 쉽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채권도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만기도 다양하고 어렵다 보니 종합채권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채권도 만들어주고, 금은 어차피 하나이고, 국내 투자,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산다는 것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이렇게 포트를 짜서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최근 데이터에 그 감정의 자랑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오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2% 정도의 국채 같은 경우 2% 중반에 지금 예금이 있을 거고요, 3% 정도 가면 우량한 회사채가 있을 거고요, 4% 정도 가면 이제 미국 채권이 있을 거고요, 5% 정도면 국내 배당주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6, 7 정도 가게 되면 자산 배분 커버안이 영역되게 되고요. 8, 9 정도는 커버드 콜에 들어간 그런 배당 포트로 만드는 기대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고, 10을 넘어가면 자산 배분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장이거든요. 10을 넘어가면 주식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S&P 500이 그 10에서 13 정도를 이제 채워주게 되는 거고, 거기서 뒤에는 나스닥이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테마를 타는 그런 산업 ETF나 아니면 개별 주식들은 저 뒤에 훨씬 기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큰 것들이 있는 거죠.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투자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 투자가 성공하면 지금의 나의 삶이 바뀔 테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맨 앞에 있는 예금이나 여기에 모여있는 돈들은 가운데를 전방에 사고 나발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주식이 아니라 예금에 가깝다라고 볼 만큼, 저는 요즘에도 구독자분들이나 어디 전방에 가서 주정차 만나는 대부분의 단속 구간입니다.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혹시나 은행에 예금에 넣고 계신 분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5천 1억이 정도 그냥 은행 예금에 계속 가만히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려본 제일 강한 어조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은데, 예금이 원금 보장된다는 것에 아직도 완전히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2점 몇 프로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물가 오르는 거랑, 그리고 최근에 봐온 거, 미래에 오를 거를 생각해 본다면 2%대에 두는 게 원금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텍스트 그대로는 뭐 들어온 돈 그게 5천이든 1억까지는 그 돈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물가 상승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원금 보장은 아닌 거죠. 원금 보장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 가치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돈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보수적인 4, 5%부터 채워가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7, 8 정도에서 머무른다면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예전에 2020년에 자산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2020년이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차. 유튜브 한창 잘 될 때였는데 그때 할 때 얼마의 금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몇 배가 상승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너는 유튜브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돈이 뭐 늘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 당연히 사실이긴 한데 투자로 늘어난 자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안 했다면, 그 돈 그대로 그냥 예금에만 놔뒀다면 아마 늘어난 자산 증액이 훨씬 더 줄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잃었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투자를 한 거는 늘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잃는 게 마이너스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예금에만 놔뒀어요. 저도 예금 당기는 약간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뭐 비트코인을 사든 그냥 뭐 주식을 사든 어쨌든 마이너스 하더라도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예금에 있으면 전방에 이미 주정차 마이너스.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예적금 비중이 제일 큰데. 아니 늘 경제 재테크 방송을 하시는 분이 예적금이 제일 큰 거는, 저는 시작 지점에서는 큰 게 의미 있지만 계속 큰 거는 좀 저는 약간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시드로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서 굴리고 그런 거 이제 예금에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해서. 네. 작은 돈은 공격적으로 하고 큰 돈은 안전하게 하고, 그게 뭔가 언밸런스. 그게 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모아놓고. 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금을 주로 현재 가치를 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제 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래도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투자 단계가 0, 1, 2, 3, 4, 5가 있다면요, 0, 1은 제가 확실히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